61페이지 43번부터 15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1페이지 43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15강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43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연속법 적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통전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연속법은요, 통전 중에 전기를 계속 온 상태에서 두면은 자장이 계속 흘러가겠죠. 그 시간에 자분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전을 계속하면서 자본의 적용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꼭 잔류법처럼 120분의 1초라든지 4분의 1 내지 1초라든지 충격 전류처럼 120분의 1초라든지 이게 아니고 통전 중에 자본의 적용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기에 자본 탐산기에 전기를 계속 공급한 온 상태로 두면은 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에 자장이 흘러가겠죠. 그 흘러가는 동안에 자본의 적용을 완료하라는 것이요. 그게 연속법입니다. 자, 답은 같은 경우는 충격전류고 랍은 같은 경우는 잔류법이 되겠습니다. 44번 연질 자성 재료, 이거 재료죠, 그죠?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연질 자성 재료에 해당하는 금속은 샌드스트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성 재료 연구 자석학 이런 등등 보면은 굉장히 그 난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체계적으로는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 연질 자성 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샌드스트라는 거 알아두세요. 샌드스트는 그 밑에 보면 알루미늄하고 Si, 철의 삼원석의 고투자율 연질 자성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코 자석이라고 했습니다. 알리코 자석이라는데 여기 보면 철, 니켈, 알루미늄겠죠. 이건 알리코가 아니죠. 요거는 MK 자석입니다. 철, 니켈, 알루미늄계는 MK 자석인데 이 MK 자석을 기초로 발전한 연구 자석이 알리코입니다. 그래서 알리코에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MK 자석에 철 대신에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자성 재료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페라이트 자석 ND는 니오디뮴입니다. ND는 니오디뮴인데 니오디뮴 자석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 자석강입니다. 자력은 페라이트 자석은요, 여기에 니오디뮴 자석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 하중에서 경도 시험하는 시험과 달리 반발을 이용하는 시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브리넬 경도 시험편 같으면 이제 지지대 위에다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를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을 돌리면 쭉 올라가 가지고 위에 이제 누르는 하중초하고 딱 이제 접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리넬 경도계 수동이든 자동이든 하중을 가하면은 주로 대부분이 하중이 쭉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정적 시험기라고 합니다. 그 정적 시험기의 대표적인 것이 브리넬 경도기 HB이고 록웰 경도기 HR이고 비커스 경도기 HB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적 경도 시험기는 요 세 개 외에도 미소 경도 시험기, 미시하고 작다 이런 뜻으로 미소 경도 시험기라고 하는데 HMV라고 해놨습니다. 마이크로 비커즈. 요거는 방법은
미소경도 시험기, 마이크로 비커즈 경도 시험기는 비커즈 경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비커즈 경도기보다는 적용하는 하중이 적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비커스 경도기나 미소경도 시험기에는 이건 마이크로 비커즈 경도 시험기인데 여기 원리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하중을 누가 많이 적용하느냐 적게 적용하는가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럼 나의 쇼 경도기는 뭐냐면은 어떤 시험체의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높이에서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립니다. 그 시험체 떨어뜨리면은 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반발되어 튀어오르는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게 쇼 경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연 설명하자면 저는 이제 사실은 록웰 경도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록웰 경도기가 그 영어 발음에 조금 맞는 것 같고 록웰 경도 시험기는 아마 일본식 그 용어가 조금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록웰이라고도 하지만 록웰이라고도 많이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45번 실용금속 재료 중 동일 조건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금속 원소인 것은 이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려운 건데 꼭 이런 문제로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철, 크롬, 몰리브덴, 납 중에서는 이 몰리브덴의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 문제 말고도 가령 예를 들어 금속 재료가 많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있는 그 전기 전도율을 열 전도율을 비교해가 끄집어내면은 사실은 우리도 못 맞춥니다. 그 금속 재료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 해도 이런 문제 내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구리, 은, 알루미늄, 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다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쉽죠. 제일 전기 전도율이 높은 것은 은이고,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입니다. 이 4대 성분은 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떠나서 철, 크롬, 몰리브덴, 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몰리브덴이라 하면 되는데 또 금속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순서대로 세우라 하면은 저도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번 문제도 이제 많이 중복이 되는데 이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 니켈 구리계 합금으로 자동차 방열기 및 화폐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화폐로 쓰이는 것은 백동입니다. 백동. 우리 500원짜리 동전 같은 이런 걸 말합니다. 니켈에 구리 약 10 내지 30% 정도 함유하며 가공성 내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화폐로도 쓰이지만 자동차 방열기로도 쓰인다. 그 다음 문제 ALSI 학금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알시나실 제가 알시나실이라고 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알시나실 그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요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자, 저는 요렇게 외웠습니다. 알시나실 요렇게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RC 다음 점점점에는 나트륨 이거는 0.01 내지 0.1% 정도입니다. 굉장히 적게 함유돼요. 나트륨은 0.1 내지 0.01 거꾸로라도 여러분 좀 0.1에서 약 0.01% 그 사이니까 굉장히 적지요. 이거는 계량화하기 위해서 정말 적게 첨가한 겁니다. 알시나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종 처리제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아둬야 되겠죠. 나트륨이 주로 많이 씁니다. 금속 나트륨 맞죠? 그 다음에 가성소다도 있습니다. 가성소다. 자, 그 다음에 불화알칼리도 있습니다. 불화알칼리. 요 세 가지가 계량화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금속 나트륨도 뭐 여기 해둡시다. 금속 나트륨. 요 세 가지가 주로 쓰인다. 이거는 꼭 바이블처럼 알아두시면은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시나 실. 자, 46번. 니켈은 내식성우수한 금속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물질 중 특히 침식되지 않고 잘 견지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니켈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번. 크리프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크리프의 특성이 아닌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자, 변화량이 일정한 값에서 정지하는 한계의 영역이 크리프 한계이다. 맞습니다. 강과 철은 300도씨 이상이 아니면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용융점이 낮은 구리나 납 같은 경우는 크리프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용융온도가 낮거든요. 크리프 현상은 높은 온도로 갈수록 약해진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특성하고 관계없습니다. 크리프 주로 고온으로 온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크리프 현상이 약해진다 이거는 안 나타난다는 건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번도 설명에 여러분이 함정이 좀 있어요. 잘못하면은 혼돈될 확률이 있습니다. 크리프 현상은 높은 온도로 갈수록 약해진다. 크리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된다. 높은 온도로 갈수록 약해진다 이 말은 크리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건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이 혼돈하기 좋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셨으려 믿습니다. 자, 4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결정 온도가 가장 낮은 금속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대부분 다 900도 이상에서 용융 온도를 갖는데 아연은 한 400몇 도 이 정도면은 녹습니다. 그러니까 용융 온도가 낮다는 그 금속은 말이죠. 재결정 온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재결정 온도 보면 몰리브데는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인데 약 900도씨. 아연 재결정 온도는 5 내지 25도씨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용융 온도가 낮으니까. 니켈 재결정 온도는 니켈 한 1400도 그 정도에 높거든요. 그래 한 3분의 1 정도 하니까 530, 660도씨 정도. 백금도 재결정 온도 한 요정도 350 내지 450도씨 정도입니다. 재결정 온도는 딱 그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체로 용융 온도의 한 3분의 1로 서로 비례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49번. 우리가요, 이는 금속에 안 들어갈수록 좋은데 황과 달리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주물을 만들 때 유동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인이 들어가면 탄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요, 49번 인청동을 용탕 주조할 때 첨가되는 원소로 탈산 가능 및 유동성 향상과 경도 강도 증가, 내면물성 개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원소가 뭐냐면 바로 답이 나왔죠. 인입니다. 인. 황은 거의 백해무익합니다. 인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인청동, 청동, 탈산. 이 구리에서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구리에서는요, 산이 많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는 산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동에다가 인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산소 같은 걸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동 탈산에 인을 사용한 것이며 합금 속에 그 인이 남아있지 않은 것.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탈산하고 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금 속에 그 인이 남아있지 않은 것, 또는 10% 이하의 주석을 첨가한 청동에 여분의 인을 첨가한 후에 남도록 한 것, 그 다음에 주속 10% 이상의 청동에 0.3 내지 1.5% 인을 첨가한 것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50번 고용체 종류별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치환형 고용체는 녹는 원자와 모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맞습니다. 용질, 용매원자 위치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침입형 고용체는 녹는 원조가 모체 공간 그 크기가 작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침입형 고용체는 금구리합금을 말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금구리합금은요, 결정격자 같아요. 성질이 비슷해요.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소들은 침입형이 아니고 보통 치환형으로 합니다. 위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위치만. 자, 그 다음에 규칙격자형 고용체는 두 성분 금속 원자가 이제 치환형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치환된 배열입니다. 금구리합금 대표적인 치환 원자형 고용체 합금입니다. 침입형 고용체 보통 크기 작은 비금속 원소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는 한번 몇 번 해오고 나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침입형 그 원소 이렇게 외웁니다. CHOMB라고 이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CHOMB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자, 51번 강을 A3 변태선보다 30 내지 60도씨 이상 가열하여 균일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한 후 공기에서 낸가 공냉입니다. 표준 상태.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표준 상태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표준 상태 폴라이트 조직. 이건 normalizing입니다. normalizing이라는 자체가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로. 소준입니다. 소는 1번 말입니다. 열을 가한다. 열 처리한다는 거예요. 열 처리해서 주는 뭐냐? 표준 조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ormalizing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은요, 풀림은 우리가 열을 어느 정도 가해가 내부에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게 풀림입니다. 이걸 열을 가해서 좀 경도는 좀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해준다. 그래서 소둔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소둔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뜨임, 템퍼링, 뜸을 들인다. 즉, 소려, 뜸을 들이면 열을 가하면 거기에서 이제 눈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담금질은 우리 영화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방송에서 보면은 대장간이 나와요. 그 대장간을 잠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낫이나 농기구 같은 걸 열을 가합니다. 풀무질을 하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 물에다 집어넣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입이라고 합니다. 소입. 자, 52번 다음 강제 중
탄소 함량이 가장 많은 재료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반경강, 최경강, 표면경화강이 있지만은 탄소 공구강이 탄소 함량이 제일 많습니다. 약 1% 정도 함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열처리나 금속 재료 산업기사나 이런 데 칠 때 보면은 이 탄소 공구강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탄소 약 1% 정도 부근이다. 굉장히 탄소 함량이 높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나의 최경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경강이라는 그 재료도 탄소가 어떻게 되냐면 0.5에서 0.6% 함유되어 있습니다. 경강은 어떻게 되냐? 탄소가 0.4 내지 0.5%입니다. 영강은 또 어떠냐? 0.12에서 0.2%까지입니다. 이렇게 함유를 하고 있는데 반영강은 또 탄소 0.2에서 0.3, 극영강은 0.018% 이하, 0.08% 이하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알아둬야 되겠죠. 53번. 시어 경화성이 있고 구리합금 중 가장 큰 강도 경도를 가지며 고급 스프링, 전기접정원, 용접용 전극 등에 쓰이는 것은 이거는 베릴륨 동 또는 베릴륨 청동이라고 합니다. 베릴륨 동이라는 건 구리에다가 베릴륨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황동은 아니잖아요.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베릴륨 청동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베릴륨 청동은 다른 말로는 그냥 베릴륨 동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구리합금. 자, 구리합금은 여기에 고급 스프링 재료 이런 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SI 합금. SI 청동 합금. 요것도 아니고요. 다 망간 구리합금. 티탄 구리합금 요런 거 등등도 아닙니다. 자, 54번 침입형 고용체에 용해될 수 있는 침입형 고용체의 원소로 부적합한 것은 CHOMB라고 했잖아요. 그죠? CHOM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5번 5 내지 20% 정도의 아연 함유한 황동으로 강도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색에 가까워 모조금, 판, 선에 이용되는 합금은 톤백이죠. 이 톤백도 이 안에서 또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톤백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합금은 가장 일반적인 부시방지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중크롬산과 크롬산을 적당량 혼합하여 약 95도씨 정도로 가열한다. 이제 부식방지방법입니다. 마그네슘 합금 재료의 표면에 도료, 페인트 칠을 한다. 이것도 방지방법입니다. 망간 사용하여 부식 방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라에 보면 철 많이 첨가하여 부식 방지한다. 이거는 철 자체가 부식이 잘 되죠. 그래서 이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그네슘 합금 방식법, 크롬산, 도료, 도장, 망간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크롬산, 도료, 도장, 망간첨가 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비철 합금 중 내식성이 우수한 단련용 알루미늄 합금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언했습니다. 단련한다 아니고 이거는 고강도 가공용입니다. 하이드로날륨 알들이 알미는 대표적인 그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입니다. 물론 두랄루민도 항공기 재료로 하늘을 날고 하기 때문에 비강도도 우수하고 내식성 이런 것도 우수해야 되는데 여기 두랄루민은 고강도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이다. 단조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아번이 틀렸습니다. 비철합금 중 시효경화는 제가 석출경화와 같다고 그랬죠. 시효경화는 석출경화와 같습니다. 비철합금 중 시효경화성 가장 우수한 합금은 뭐냐면은 두랄루민입니다.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하여튼 6하고 4만 있으면 앞이든 뒤든 60대 40이든 무조건 육사황동입니다. 육사황동에 주석 1% 첨가하고 판용으로 가공하여 용접봉, 밸브대 등에 적용하는 특수황동, 육사황동은 여기에다 주석 1% 첨가, 이게 네이블 황동입니다. 네이블 황동. Admiralty Press. 요것도 이제 내해수성이 우수한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라지, 그죠? 요거는 그 밑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73황동은 네이블 황동으로서 70% 구리, 30% 아연 함유한 탄피 황동으로 대표적인 가공이 잘 됩니다. 가공용 황동입니다. 연신율이 크고 인장강도 매우 높아 관, 막대, 판선 등으로 널리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톤백 있죠. 5 내지 20%를 5 내지 20% 아연 함유한 5 내지 20% 아연 함유한 황동으로 모조금, 판선 등에 사용합니다. 자, 70% 구리, 30% 아연 함유한 탄피 황동은요, 대표적인 가공용 황동입니다. 연신율 크고 인장강도 매우 높아 관, 막대, 판, 선 등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여러분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소총탄 같은데 뒤에 보면 동그랗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철사망동 이런 황동인데 가공이 좋아서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 황동. 니켈 황동은 니켈 실버 또는 젊은 실버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니켈이 들어가 있으므로 다른 금속 원소들의 색깔을 탈색해 버립니다. 주석 다음으로 니켈이 탈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흰색이기 때문에 니켈을 넣어서 황동을 만들었다 해서 니켈 실버, 독일에서 만들었다 해서 젊은 실버, 양어는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흰색이다. 백어는 양백은 서양에서 만드는데 백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은색, 은색, 백색 다 비슷합니다. 전기저항 내열성 우수하여 식기, 악기, 정밀 저항기용, 밸브, 콕, 프로펠러 등에 널리 쓰입니다. 자, 특수합금, 오일리스 배열의 특성과 관계없는 오일리스는 기름을 안 넣는다.
이거 왜 그러냐면 오일리스 베어링은 구리에다가 납을 첨가하여 제조한 여기 틀렸습니다. 자 봅시다. 가부터 기름 보급이 곤란한 곳의 베어링 부품 소재로 적합하다. 그 오일리스니까요. 나의 구리 주석 흑연 분말을 혼합하고 열을 가해가지고 소성하고 성형한 재료입니다. 매우 큰 하중이나 고속 회전부에는 부적당한 베어링 재료이다. 맞습니다. 오일리스 단은 왜 틀렸느냐 하면은 오일리스 베어링은 구리에 납을 첨가해 제조한 베어링이 아닙니다. 자 57번 부상의 연주철이 주조 상태에서 나타나는 조직 형태 세 가지입니다. 페라이트형, 폴라이트형, 시멘타이트형인데요. 헤마타이트형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적철광입니다. Fe2O3 적철광을 우리 헤마타이트란다. 58번 다음 용접기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인 곳은 곤란합니다. 아주 더운 곳도 곤란합니다. 59번 15도씨 15kgf/제곱센티미터 상태에서의 아세톤 20리터 들어있는 아세틸론 용기에 용해된 최대의 아세틸레온의 양은 일어났습니다. 아세틸레온의 양은 여기에 15도 15kgf/제곱센티미터일 때는 25배를 곱합니다. 그래서 375가 배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또 뭐냐면은 375에다 몇 리터냐면 20리터를 곱하면은 7500리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계산을 통해서 한번 꼭 좀 풀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